이제 은행 쪽으로 가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주로 예금하고 대출하는 게 이제 은행의 주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원칙을 줄여서 이제 PRB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총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얼라이먼트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그 가치와 은행의 어떤 비즈니스를 잘 합치시킨다, 잘 맞춘다 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규범으로서 여기 보면은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Paris Climate Agreement라는 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게 이제 유엔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자 하는 그 일련의 목표들과 그 하위의 목표들 이렇게 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SDG라고 부르는데 저 SDG가 그 ESG 문제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이슈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저걸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파리 그 기후 협약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 이루어진 많은 국가들 간에 이제 이루어진 기후 협약을 말합니다. 이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90년대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면서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서 그 협약에 가입해 있는 이제 당사국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거의 매년 이제 모여서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파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ESG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 약속을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구속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내용들이 많은 국가의 제도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그래서 이제 저 구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이제 규범들을 좇아서 은행들은 자신의 경영을 잘 맞추겠다 하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팩이나 타겟 이게 이제 그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또 그런 가치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잘 이제 세팅을 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지향적으로 뱅킹 업무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꼭 우리 고객뿐만이 아니라 뭐 은행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또는 은행과 뭐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협력업체들 이런 데들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이해 관계자들을 폭넓게 볼 때 스테이크홀더라고 하거든요. 그 이해 관계자들도 폭넓게 이제 고려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와 컬처, 그 은행의 경영에 있어서 아까 이제 거버넌스가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은행 경영에서도 이제 거버넌스와 경영의 문화 이 부분을 이제 리스폰시블하게 잘 맞추겠다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명성과 어떤 책임성 강화입니다. 그 트랜스페런시와 어카운티빌리티 이건 뭐 모든 금융기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 안에서는 저 이제 뻔한 아이템들을 ESG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뭔가 이제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 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 하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선언적이고 규범적인데 저 프린시플들 하나하나 밑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UNEP-FI 같은 단체에 가입을 하고 그 단체에서 제시하는 이런 규범들을 준수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원칙을 이제 줄여서 PSI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의사결정,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ESG를 고려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나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 뭔가 이제 함께 협력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ESG를 또 고려하겠다 뭐 하는 그런 선언들. 이제 클라이언트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좀 더 폭넓게 이제 스테이크홀더들하고도 이제 ESG 이슈를 잘 맞춰 나가겠다. 이제 거기에는 뭐 가버먼트 정부나 또 레귤레이터면은 금융감독 당국이거든요. 뭐 이런 데들을 다 포함한다.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어카운터빌리티와 트랜스페런시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제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하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이제 방침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펀드나 리츠와 관계되어 있는 분야죠. 이제 투자인데 이게 Responsible Investing이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PRI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이제 6개 원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역시 인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ESG를 고려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투자를 분석하고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ESG를 고려하겠다. 그리고 이제 active owner라는 게 그러니까 능동적인 소유자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 기업에 인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의 이제 주주가 되는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그냥 주식만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주주로서 이제 능동적인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ESG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주장도 하고 뭐 그런 걸 하겠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3 번은 인제 우리 인제 투자자니까 우리가 투자한 그런 엔티티들 이게 인제 기업들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 기업들이 자신의 ESG 경영의 현황을 적절하게 잘 공시하도록 공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뭐 하는 내용. 그리고 이 투자 산업 전반적으로 인제 이 원칙이 이 PRI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실행되도록 뭐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원칙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뭐 함께 노력한다.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인제 이 원칙대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잘 행동하고 있는지를 서로 보고하고 확인하겠다. 이게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뭐 '잘하고 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 원칙을 준수해서 하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나도 공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6 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뱅킹, 인슈런스, 인베스트먼트 인제 3 가지 영역에 존재하는 프린시플들을 봤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원칙 자체는 굉장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원칙이 똑바로 서 있어야 그 이제 원칙 하에서 이제 많은 이제 행동 방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지금까지 이제 은행, 보험 그리고 투자 업계와 관련된 3 가지 원칙을 봤는데 이 원칙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면 저 원칙을 발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이니셔티브들인데 그 단체들이 이제 회원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 이 원칙에 이제 동의하는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는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잘 준수한 내용을 서로 인제 여기도 보면 서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년 인제 성실히 저 원칙을 준수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하는 것을 저 단체가 제시하는 포맷대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계속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규범으로 이게 작동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지속 가능 금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인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PRI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분야 안에도 보면은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렇게 투자의 영역이 많잖아요. 그것마다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좀 제시하고 있는데 저 PRI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이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프로세스는 처음에 인제 투자 대상을 찾아내고 그걸 딜 소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이제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투자를 했으면은 이제 소유하고 관리하겠죠. 그동안에 이제 오너십을 갖고 있으니까 소유자로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제 매각을 하겠죠. 이 4 가지 단계로 부동산 투자의 프로세스를 나눈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각각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딜 소싱할 때는 이제 ESG 요소를 정확하게 식별을 해야 된다. 뭘 고려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공사 단계에서 ESG 고려 요소 이제 개발 사업인 경우는 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투자 의사결정할 때는 그 딜 소싱하는 단계에서 파악된 이슈들을 이제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자한테 잘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ESG 이슈 반영해야 되고 반영할 때 이제 가치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다 하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소유하는 동안에도 내가 ESG 이슈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 추구하겠다 하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수치로 결정하라 하고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사용이나 물 사용량은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 이 GHG가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거든요. 온실가스 배출량 얼마나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또 리포팅하고 보고하고 끊임없이 이제 성능을 개선해야죠. 그래야만 이제 매각할 때도 더 좋은 조건을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각할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그런 기록들을 잘 남겨서 인제 증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대목에서 결국은 그동안 잘 관리해 왔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들이 '투자 수익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인제 주장하는 것이 이 PRI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PRI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론 12번째 시간 핀테크와 지속가능 금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총 12장에 걸친 부동산 금융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